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 피슈 대표단이 광주를 방문해 2015년 유니버시아드 대회 준비 상황을 종합 점검했습니다. 수확을 앞둔 전남 지역 벼논의 벼멸구가 심각해 피해가 우려되고 있지만 벼 재해보험의 피해 산정 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농민들의 상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수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고3 수험생들은 물론 진학 담당 교사들은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마지막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제20회 광주 세계 김치 문화축제가 오는 5일부터 5일 동안 남도김치 세계로 날다를 주제로 광주 중해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네, 지난 7월에 광주시가 유니버시아드 대회기를 인수하면서 2015년 대회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이 대회기 인수 이후 처음으로 종합 점검에 나섰는데 경기 준비에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정효욱 기자입니다. 기반공사가 한창인 유대의 다목적 체육관 신축 공사 현장에 국제대학 스포츠연맹 피슈 대표단이 방문했습니다. 관람석이나 선수 연습장 등 체육관 용도나 규격을 꼼꼼히 살핍니다. 양궁장과 육상훈련장 예정 부지와 함께 남부대 수영장 신축 현장도 들른 대표단은 경기 준비가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반응입니다. But in terms of locations, they're in excellent positions. This is in a great position. 지난 7월 대회기 인수 이후 처음인 종합점검에서 대표단은 경기장과 선수촌은 물론 방송시설과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등 경기 전반을 점검합니다. 오는 3일까지 계속되는 점검에서 대표단은 특히 신축이나 개보수를 나는 70여 개 경기장이 대회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제때 준공될지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 다 12년, 14년 12월 말로 준공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대표단은 오는 24일 다시 광주를 방문해 2013 러시아 카잔 유대의 노하우를 전하는 지식 전수 프로그램 회의를 갖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0.9%와 0.7% 올랐습니다. 품목별로는 배추와 우유, 토마토, 운동화 등이 두 자릿수대로 올랐고 포도와 오이, 세탁세제 등은 내렸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채소류 가격이 당분간 약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광주전남지사는 추석 이후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농작물의 생육 여건은 좋아 출하 물량이 계속 늘고 있다며 채소류 가격이 당분간 약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과일류 역시 신규 소비가 미미한 가운데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큰 폭의 가격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제 수확이 코앞으로 닥친 일부 지역 논에서 벼멸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피해 집계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올해부터 바뀐 재해보험으로는 피해 보상받기도 쉽지 않아서 농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마지기가 200평에 한마지기니까요. 황금빛으로 가득해야 할 벼논이 군데군데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벼멸구가 볕대의 양분을 빨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약 방제도 소용이 없게 된 상황.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아직 덜 연근 벼를 하루라도 빨리 수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 일주일 놔두면 전체적으로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서둘러서 비운 거예요. 일단 한 60% 수확을 보고 다 비워봅니다. 예기치 않은 병충해로 완전히 망쳐버린 벼농사. 그나마 벼 재해보험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지만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해까지 이어져온 손해 사정인의 육안 관찰에 의한 손해율 산정 방식이 올해는 벼의 무게를 재는 방식으로 바뀐 때문입니다. 보상 기준이 되는 정상 수확량이 지나치게 낮게 잡혀있는 상황에서 수확 직후 물기를 머금은 벼의 무게를 달아 피해를 계산한다면 보상을 받을 농가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입니다. 쭉정이도 그러면 그 무게로 씌워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 농민들의 피해는 보상할 길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그러면 보험을 들 이유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농민들은 생각하는 거죠. 벼멸구로 인한 피해는 특히 친환경 벼 재배 지역에서 더욱 많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라남도는 아직까지 피해 면적에 대한 집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여름 태풍이 비켜가며 풍년 농사의 꿈을 키워오던 농민들에게 벼멸구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가을철 성수기를 맞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8,500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광주 부동산 전문 사이트 부동산 사랑방에 따르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광주광역권 분양을 앞둔 주거단지를 조사한 결과 10개 단지에 모두 8,471가구를 분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나주시 지역주택조합은 이달 중 혁신도시와 가까운 나주시 남평읍 일원에 총 700가구를 분양합니다. 광주도시공사가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공동주택용지와 근린생활시설용지 등 총 3필지를 공급하기로 하고 오는 10일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공동주택용지의 제곱미터당 단가는 조성원가의 90% 금액으로 3년 유이자 분할 납부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공동주택용지 면적과 분양 가격은 4만 6천여 제곱미터가 174억 원, 6만 3천여 제곱미터가 240억 원가량입니다. 올해 수능이 벌써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의 부담도 그만큼 클 텐데요.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문영철 기자입니다. 수능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수험생들. 최근에 면접을 한번 갔다 왔는데 합격자 발표도 슬슬 나오고 있고 해서 기분이 살짝 들떠있는 상태. 긴장되고 잘 볼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우선 상위권 학생은 새로운 유형이나 변형된 문제에 대한 분석 능력을 키워야 최상위권 도약을 노릴 수 있습니다. 중위권 학생들은 개념이나 원리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치중하고 하위권 학생들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익힌 뒤 문제를 풀어 수능 적응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남은 기간을 적절히 분배해 효율적인 학습 일정을 세워야 합니다. 1단계는 자기의 취약한 부분을 찾는 방법이고 중순부터 10월 말까지는 그런 취약한 부분들에 대한 보강작업, 11월 한 주 수능 임박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컨디션 조절이 제일 중요한 것. 수시 모집에서 최저 기준 미달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많아 한 과목에만 치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정시 모집의 경우 원하는 대학의 가중치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6월과 9월 모의평가 난이도가 실제 수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문제의 출제 유형이라든가 난이도라든가 출제 원리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걸 공부하기보다는 6월, 9월 모의고사 문제들을 100% 이해하는 방향으로 공부하는 것도. A형과 B형 모두 EBS 연계 출제율이 70% 수준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재 반복 학습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국어와 영어의 경우 EBS 교재의 문제 자체를 학습하는 것보다는 지문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다음 달 실시되는 대입 수능시험 막바지 준비를 위해 틀리기 쉬운 영어 문제 유형을 학생들에게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올해 치러진 수능 모의고사 영어 문제를 분석해 수험생이 틀리기 쉬운 6가지 유형의 모의 문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의 영어 문제는 A형과 B형에 따라 읽기 180문제와 듣기 180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책자와 광주 외국어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됩니다. 목포시가 올해 개항 116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한때 3대 항구도시, 전국 6대 도시였던 역사의 명성에 비해 개발과 발전은 서해안 중추도시라는 말에 걸맞지 않게 초라하기만 합니다. 목포시의 미래 과제를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옛 창원, 마산, 진해 등 3개 시가 하나가 된 경남 창원시의 3년째 경제 지표입니다. 지역 내 총생산이 40% 이상 늘었고 기업체와 근로자, 무역수지, 외국인 투자 유치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통합 전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통합시에 포함된 구로 남은 마산과 진해의 정체성이 옅어지고 공공기관 배치 등에 따른 일부 갈등이 있지만 100만이 넘는 통합도시의 브랜드가치 상승 효과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구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그러면 지역력을 결정한다고 봐도 뭐 틀림없이 정치적으로 보나 사회적으로나 보나. 그러나 우리 목포 경우에는 그동안에 목포권은 오랫동안 인구가 오히려 쇠퇴하고. 목포시는 지난 1977년 인구 20만 명을 넘어선 뒤 40년 가까이 25만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25만의 목포시를 중심으로 불과 5만 안팎의 인근 자치단체들이
따로따로 살림 방식을 계속하면서 이른바 자족형 도시, 서해안 중추도시라는 말은 무색합니다. 이런 산업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행정구역의 광역화라고 하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은 산업 기반도 제대로 만들기 쉽지 않고 또 새로운 소비 기반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게 그게 문제죠. 유일한 대기업인 현대 사무중공업을 제외하면 목포권의 경우 직원 100명 이상의 기업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조선업 중심의 산업 기반을 관광과 자동차, IT 등 다양하게 넓히지 못할 경우 인구 유입을 통한 거점 도시 육성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기형적인 생산 기반은 젊은 인재들의 외부 유출을 포함한 교육과 문화 전반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습니다. 미래 목포를 위한 실현 가능한 도시 개발 전략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대림산업 폭발 사고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무더기 집행유예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피고인들에게 기소된 내용과 법원의 판단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검토한 다음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림참사대책위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반복되는 산업재해 악순환의 연장선으로 또 다른 참사를 부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작업 허가서까지 조작해 책임을 떠넘기려 한 대림산업의 범죄 행위까지도 법원이 그냥 넘어가는 것은 법적 허술함의 극치라고 비난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유흥비 마련을 위해 상습적으로 주택과 아파트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18살 임모군 등 2명을 구속하고 18살 정모군 등 10대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군 등은 지난 8월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200만 원어치의 귀금속과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3차례에 걸쳐 3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한미합작투자법인인 솔로파워 코리아는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막 태양인 전지를 생산하기 위한 광주 공장 착곡 시을 오늘 광주 월전 외국인 투자 지역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솔로파워 코리아는 광주 공장에 우선 연간 155메가와트급의 생산 설비를 구축한 뒤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권에 방막 태양 전지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광주 세계 김치문화축제가 오는 5일부터 닷새 동안 광주 중해공원 일대에서 열립니다. 남도 김치 세계로 날다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김치축제에서는 전시와 공연, 체험 행사 등 54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입니다. 특히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를 위해 개막식에는 그동안 전화 릴레이 추천 방식으로 선정된 2,013명의 광주 시민이 초청됩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 전북 광주 합동청사에서 광주지방 조정부 회의를 개최합니다. 한국소비자원 광주본부에 따르면 지역 소비자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마련된 이번 조정부 회의에서는 이 지역의 소비자 분쟁 7건을 심의 조정합니다. 주요 심의 안건은 헬스 회원권 중도 해지와 환급, 하부 부식 차량 무상 수리, 항공여객 운항 지연 등에 따른 보상 요구 등입니다. 전교조 출신인 정희곤 광주시의회 교육의원이 내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희곤 의원은 시의원이 아닌 교육감으로서 광주 교육과 학교 현장을 변화시키고 싶다며 이달 말쯤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연말쯤 출판 기념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또 같은 전교조 출신인 장휘국 교육감과 경선을 통해 진보 진영의 후보를 단일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순수하게 사람의 힘으로만 비행하는 인간 동력 항공기 경진대회가 오는 4일 고흥 항공센터에서 열립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인간 동력 항공기 경진대회에는 10개 팀 15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인간의 힘으로만 비행해 400m를 짧은 시간에 통과하는 기록으로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인간 동력 항공기 경진대회 개최를 계기로 오는 2015년부터는 국제적 대회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